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점TV입니다. 엘카트라고도 불리고 접이식 핸드카트라고도 불리는 제품 많이들 활용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제품 단점이 확연한 제품이죠. 정말 편하게 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시는 제품인데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지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카트가 바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고중량의 물체를 싣고 끌고 다녀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너무 부드러운 바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만 각이 틀어지게 되면 굴러다닙니다. 막 굴러댕겨요. 나는 분명히 여기 세워놨는데 다음날 보면 저까지 가 있고 막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구석에다가 박아 넣죠. 이게 평지에다가 두지는 못하니까 어디 물체에다가 기대놔야 돼요. 근데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잖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한 브레이크 카트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독특한 제품 아니고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해 있는데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DR캐스터에서 나오는 STC300-1과 STC150-1입니다. 모델명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한 가지는 150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제품이고 한 가지는 300kg까지 적재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스펙값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값이 중요한가 싶긴 한데 그래도 사이즈는 아셔야 되니까. STC150-1 740에 450에 40 사이즈를 가지는 제품이고요. 최대 허용 하중은 150kg입니다. 두 번째 STC300-1 890에 595에 50짜리 제품이고요. 허용 하중은 최대 300kg입니다. 두 제품 모두 TPR 소재 바퀴로 저소음입니다. 자, 중요하지 않는 스펙값은 끝이 났고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최대 하중이나 크기 때문이 아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중요한 부분도 절대적으로 차지하지 않거든요.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만듦새, 이게 스펙값이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사에서 강조하길 우리가 보통 저가형 핸드카트 같은 경우 밑에 플라스틱 판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써보면 아시겠지만 금방 삭고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매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카트도 위에다가 이미 하판을 덧대놨어요. 아니면 오래 못 쓰니까 부서진 게 몇 개인데, 그래서 부서지기 전에 미리 덧대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품은 재생재료가 아닌 신재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을 월등히 높였다고 해요. 두 번째, 손잡이의 쿠셔닝. 이게 손잡이에 쿠션이 있거든요. 이게 공차일 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거운 물건을 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장갑을 끼지 않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아파요. 근데 이 제품은 쿠션 손잡이를 장착을 해놔서 나중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지 않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세 번째, 유격률. 이 부분은 극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엘카트, 핸드카트 손잡이는 덜거덕덜거덕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접이식이잖아요. 손잡이를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접히는 부분이 유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잡이 유격률이 거의 100mm 가까이쯤 됩니다. 그래서 공차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거운 문제 실잖아요. 아래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고장이 정말 금방 납니다. 휘어버리거나 까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접이식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고인목 같은 걸 덧대놔서 유격률이 거의 없습니다. 공차일 때는 아예 없고요. 무거운 물질을 실었을 때 유격이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고무 패드. 이 고무 패드가 사소하지만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사면을 지나갈 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물체를 실어놨을 때 내가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무 패드가 있으면 그럴 일이 많이 없죠. 사소한 부분도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큰 부분이죠.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얘기 좀 몇 가지 해볼게요. 저희 직원분이 실제로 물건을 싣고 제가 오늘 촬영한 부분을 지나가다가 날아가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카트가 쫙 내려가서 물체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안 흔할 것 같죠? 굉장히 흔합니다. 물건만 자빠지면 다행이지. 만약에 가는데 도로로 나갔다? 아니면 주차되어 있는 주차된 차를 박았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카트와 고인목을 같이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워놓고 물건을 실을 때 고인목으로 받쳐놓고 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오늘 이제 실험 영상 찍는다고 카트에다가 물건을 실으려고 하는데 거기가 은근히 평지거든요. 근데도 굴러가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발로 이렇게 디뎌 놓고 물건을 실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게 굴러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브레이크가 달려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브레이크 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잡이 아래쪽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놨거든요. 물론 조립 방식에 따라서 앞쪽에 달 수도 있고 뒤쪽에 달 수도 있는데 당연히 손잡이 밑에다가 브레이크를 달아야 되겠죠. 근데 브레이크가 온오프를 굉장히 독특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온 누를 때 발로 누르면 눌렀다가 브레이크를 해제할 때 발등으로 밀어 올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온오프를 좌우로 달아놨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온 부분을 막 엄지발가락 끝으로 눌러가지고 겨우겨우 고정을 하고 막 새끼발가락으로 오프를 눌러서 겨우 해제하는 그런 방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막 누르면 고정되고요, 막 누르면 오프됩니다. 해제와 작동이 굉장히 편리하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거 써보고 진짜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으로 성능 테스트, 우리가 스펙 값에는 많이 뒤어봤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스펙 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스펙 값과 저 스펙 값은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제품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차일 때 브레이크 걸리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는 부피 큰 사람이 들만한 물체를 싣고 브레이크 걸리는 것도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제품 제가 최대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300kg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시멘트 8포를 파레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파레트 채로 카트에 실어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봤습니다. 이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면 한 포씩 빼고 얘가 몇 킬로까지는 버티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kg이면 힘들 거다. 저는 사실 한 200kg에서 200kg 미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레트에 실었다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무게감 때문이었어요. 이게 막 카트 안에 우격우격 실어 넣으면은 카트 안에서 이게 무게를 받고 있는 거니까 제품이 잘 작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파레트는 카트보다 크잖아요. 그럼 무게가 밖으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은 빡세게 해야 재밌죠. 자, 320kg을 싣고 파레트 무게를 뺐어요. 내리막길을, 자, 일단 그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끌려. 이게 무거우니까 손으로 잘 끌리지가 않아. 근데 한 가지 또 놀랐던 점, 손잡이 버티는 거, 와, 굉장히 짱짱합니다. 손잡이가 진짜 부러질 것처럼, 일반 카트에다가 시멘트를 그만큼 실었으면 밑에 판재가 부러지든 손잡이가 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는 부러졌을 거예요. 제가 뭐 아래쪽을 잡고 끈 것도 아니고요, 위쪽, 가장 무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쪽을 잡고 끌었는데 끌립니다. 잘 가요. 심지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리고 경사면에다가 기대 놓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섭니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최대 무게를 초과하고 그 최대 무게가 카트 밖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액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뭔가 사용법을 숙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쓰는 사이즈에 성능까지 좋단 말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금액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사실 브레이크 카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준이 올라가요. 아니면은 경량의 제품만 나오든가, 무게를 많이 실지 못하는 경량 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출시를 하던가, 고가 제품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고중량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작은 제품이 7만 원 정도 하고요, 큰 제품도 1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제품으로 한번 미끄러져 내려가서 물건 넘어지는 거 한 번만 방지하잖아요. 본전 뽑는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위에다가 실는 제품값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고 한 번만 방지하면, 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옵션 값이라 그러죠. 한 번 옵션 작동하고 나면 그 옵션 값을 뽑는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게 출시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품에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첫 번째 아쉬운 점, 손잡이가 조금 낮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일 수도, 키가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존 카트 대비 손잡이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에게는 조금 숙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존 캐스터와 바퀴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바퀴는 되는데 뒷바퀴가 안 되든가, 뒷바퀴는 되는데 앞바퀴가 안 되든가. 하지만 바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미 물건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퀴가 계단 금액이 6,000원 미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퀴 4개가 동시에 못 쓰게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한 개씩 보통 교체를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브레이크 핸드카트 2종을 소개를 해봐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각 한 대씩을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 선정에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촬영하면서도 기존 핸드카트 불편했던 거는 이게 진짜 빡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촬영한다고 물건을 옮겨 실어야 되는데도 물건이 흘러가 자꾸 갔다가 흘러가.